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헤딩을 하는 것처럼 등장을 했었던 뭔가 새로운 움직임? 무대에서 진짜 점프를 하듯이 대중에게 첫번 뛰어들었어요. 자기네 몸을 다 내던진 그런 밴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형태로 하는데 심지어 성공도 할 수 있어. 그런 신호를 준 게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소리 질러! 수정은 기억까지 우후하는 뜨기. 크라잉넛이 올해로 30주년 되는 해이고요. 30주년을 맞이해서 또 첫 신곡, 싱글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한데 뮤직비디오도 찍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뭐 작사, 작곡,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직접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재미난 것 같아요. 저예산의 미학 같은 거가 있거든요. 예산이 좀 같아야지 창의력이 그걸 되게 메꿔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부러 돈을 안 버는 건 아니고요. 창의력은 계속 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라잉넛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매직 서커스 유랑단. 전리만길 발자국에 꽃이 피리라. 중학교 말부터 중3? 특히 메탈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다 기타리스트가 다 로망이라서 다 이제 기타로 시작했는데 이상면이 저보다 더 잘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드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타를 좋아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뭘 하다 보면 좀 리미트가 좀 없이 좀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팝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지금 체리필터의 베이스 치는 연윤근이라는 친구가 오더니 내가 좋은 거 들려줄게 그래갖고 딱 테이프를 들려줬는데 전자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박인데? 용돈이랑 세뱃돈 이런 걸 모아갖고 낙원상가에 가서 5만 원짜리 전자기타를 샀죠.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되게 창피하고 부끄럼도 많고 했는데 또 한켠에서는 좀 튀고 싶은데 했을 때 마침 크라잉넛 친구들이 이제 밴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 하나의 음악을 합주를 하는데 우리가 음악이 되네. 이거 자체가 되게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이런 클럽들을 좀 구경하고 싶었어요. 근데 락월드라는 클럽을 가려고 했고 뭐 이제 인터넷도 없고 길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가 되게 늦어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드럭이라는 공간을 먼저 발견을 했지, 운명적으로. (1995년 4월 5일) 날 커트 코베인 사망 일주기가 돼가지고 야, 우리 추모 공연을 한번 해보자. 너바나가 했듯이 공연 끝나고 막 기타고 앰프고 다 이제 부시기로 밴드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있는데 뭐 중학생처럼 보이는 네 꼬마가 무대에 난입을 하더니 같이 막 부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락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만남의 기억은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온다고 해놓고선 저희는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아저씨가 삐삐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누구세요? 정신없이 막 했죠. 뭐 그리고 보컬도 없었고 저 빼고 다 기타였고 근데 아저씨가 막 계속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더니 잠깐만 하더니 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베이스 치는 한경록 군이랑 한참 승경이를 했죠. 자기는 기타리스트가 겁니다. 아니다, 네가 너는 베이스를 쳐야 된다. 기타리스트가 여자들한테 인기 제일 많은 줄 알았어. 이성모 아저씨가 어느 날 섹스 피스톨스의 시드 비셔스 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간지인데. 그러니까 베이스는 제일 반반하고 카리스마 있는 애가 치는 거구나. 그래갖고 베이스를 바꿨죠. 처음 봤었던 날은 기억하는데 뭐 저기 기타 던지고 앰프 던지고 뭐 그때는 그냥 다 같이 놀던 때라서 내가 저쪽에서 안 올라가서 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놀고 뭐 그런 것기도 하고 딱히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같이 해라라고 사장님이 얘기하셔서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드럭이 월세 못 내서 그 드럭 아저씨랑 연합장 색칠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 하면 20원인가 30원 번다고 그랬어. 다 망해서 종이값만 물어주고 끝났어. 맞아. 펑크 음악을 이제 공연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평론가스러운 분들이 가끔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은 야 너네 그게 펑크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 우리 맘대로 할 거니까 닥쳐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녹음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연주 한 방에 가고 노래 이렇게 다시 부르고 해가지고 녹음은 했었지만 막 유통 이런 거를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본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뭐 미친놈아 막 약간 선배들이 이렇게 해온 길이 있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희가 다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전국에서 이렇게 락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제 섭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덜 알려져 있을 때니까 그때 제가 이제 로드 매니저 하면서 직접 태워갖고 다녔는데 차문 열고서 우리도 가수예요, 가수. 우리도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차를 에워싸는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연장에 가면은. 야, 그래서 이제 떴구나, 됐구나, 이제. 락앤롤. 여름에 페스티벌 많이 있거나 행사 많으면은 기타줄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K 뷰티. 뭐라도 찍어봤는데 그게 예의이지 않을까? 내공이죠. 스스로 각자 할 일은 스스로 한다. 설레죠. 아직도 이 30년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델프도 나오고 팀인 겹치고. 펜타포트가 원래 트라이포트였거든요, 이름이. 제 1회 참여를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취소돼가지고 공연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재밌게 놀았죠. 옛날 때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연하는데 그 콘서트 업체에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스모그 안 뿌리고 쑥을 태운 거예요. 쑥을 진짜 이렇게 그게 말이 돼요? 실내에서 공연장이 그냥 눈물바다가 됐죠. 근데 재밌었어요. 그게 다 추억인 것 같아요. 황홀했어요. 진짜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진짜 이런 마음이 계속 락앤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조국이 허락한 마약만 한다. 그것은 바로 뮤직. 지난 향수의 요정이 나타나 너를 올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볼까 가슴 아파오네. 모두가 잠든 이 세상 옛날 달콤한 라이브 클럽 느낌이 나서 밤이 깊은 해를 연주할 때 좀 그 시절의 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5집에 수록하려고 그러다가 버린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비둘기였는데 들어보시고요. 아, 왜 수록이 안 됐구나 그런 걸 좀 아실 거예요. 어때요? 좀 뜰 것 같아요? 그 유치원 습격 사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노브레인이랑 같이 했을 때도 생각. 또 다른 뮤지션들 할 때 아 우리도 저기 꼭 한번 쓰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크라잉너트는 로망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가지고 5가지 색깔이 하나의 무지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초창기에 뭐 그냥 좀 대형 기획사에서 왔어요. 매니저가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마음이 없었죠. 저기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못하게 될 확률이 크고 아 뜨면 다 끝나는 거야. 막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우리는 순수하게 음악을 해야 돼. 약간 저희는 클럽에서 공연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그 자유로운 상태였는데 그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가다가 계속 반복이네. 그리고 여기 한번 또 비. 세상은 빨리 상해가네 망가져만 가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혁이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그거 한번 해보게요.
지금 방금 우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서 맞춰보게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 이렇게 막 맞춰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할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연을 하고 뭐 그러면은 다음 앨범을 낼 때 뭐 필요한 경비 뭐 이런 것도 다시 저희가 번 돈으로 다시 자체 해결을 하는 거니까. 자기 음악을 해서 다른 직장을 가지 않고 음악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정도도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연을 30년 동안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용직처럼 공연을 해야지 그런 생계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그게 없잖아요. 저기 출구가 없는 터널 같은 약간 그런 표현이 많았잖아요.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예 그 생계가 아예 끊기는 수준이라서 그때 막 저 배달 일도 하고 막 그때 막 그러고 제 차로 가서 물건 실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건데 애 그 과외비 정도는 벌 수 있더라고요. 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락스를 6통이나 그 새벽에 보통 하거든요. 근데 왜 락스를 6통이나? 이거 뭐지? 막 얼른 넣고 도망쳤죠. 6년 전인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 왼손이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왼손이 마비되니까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 엄청나게 좌절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코로나가 그때 딱 터져가지고 음악 활동을 진짜 못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꿈들을 다시 꾸게 됐습니다. 처음 음악을 했을 때부터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앨범 자켓 작업이라든지 약간 좀 변형해서 그렸어요. 원래 여기 이 집 여기에 경록이 아니잖아요. 하수영과 앨범에 군경 없었는데 화가 나서 다시 그렸었어요. 윤식이로 바꿨어요. 아름답게 비춰주고 사라지네 아쉬웠던 지난 날들 돌이킬 순 없겠지만 다시 노래하고 싶어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차가운 빗방울 맞으며 춤을 추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동한 타이거즈입니다. 저희가 크라잉넛 키드라서 크라잉넛 형님들 보고 이제 약간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고 인디 30주년, 크라잉넛 30주년에 그 기념을 해서 또 저희가 그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지 않나 생각하고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형님을 사랑하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실감이 안 나요. 왜냐면 아침에 이빨 닦듯이 공연하고 잠깐 쉬는 때가 온다면은 30년이란 어떤 어려운 길이 굉장한 모험이었구나, 굉장한 항해였구나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가족 같고 친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한테 좀 이렇게 그 기대고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물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랑인 것 같아요. 네. 의도하지 않게 자랑이 돼버렸어요. 앞으로도 30년이 아니라 90년 정도 더 함께 하도록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할 줄 알았겠지만 뭐 그냥 술이나 먹지 뭐. 감사합니다. 돈이 몰라 똑같은 하늘 아래 치고 받고 싸우려 들지 이 가사 누군가가 분명히 썼다 줬던 편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르게 생겼다 다르니까 서로 마주 보며 살아가네 숨을 쉬는 저희는 원래 시작이 이런 데였으니까 저희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도 모두 다 건강하게 열심히 음악을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라이브 클럽 공연할 때 그 생기 있는 땀 흐르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제일 진짜 모습일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라이브 클럽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크라잉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락앤롤! 지난 30년 내내 멤버 하나밖에 없이 가장 성실히 활동하고 거의 그 씬의 어떤 중심에 있다라는 거는 이것도 타고난 건가? 밴드들의 일반적인 역사나 실정을 생각해보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생존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그 음악가를 볼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뿌리를 잇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30년 전에도 홍대에 있었고 30년 후에도 홍대에 있고 지금도 당연히 큰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서기도 하지만 홍대 그 작은 무대에서 아직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잉넛 동상 세워야 된다. 전 진짜로 진심이에요. 밴드가 약간 갈등이 있어서 해체하려고 하면 동상 만지면은 막 전 정말로 다시 그래야 막 된다고 친해지고. 생각해요. 추진합시다. 추진.